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전쟁 대국의 최종 순위 1위에 빛나는 우리 안인기 대표, 최종 순위 2위에 우리 강재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매일 매일 이렇게 박수치기 힘드실 텐데 끊이지 않는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대회가 딱 끝나고 정확히 한 주가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하고요. 한 주 동안 이제 우승자 특집으로 달려갔고요. 그렇죠. 이제 한 주 동안 달려오시다 보니 체감이 좀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안익기 대표님부터. 일단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께서 대표님 1등 축하합니다라고 댓글이 쫙 달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안인기가 약간 조용히 있었었는데 이번에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찬란한 태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승 이런 것들은 제가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래요.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전략, 시황, 종목들 엄선해서 드려서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세 안인기다라는 말이 들어보셨나요? 물결이죠 거의. 들어보셨죠? 네. 왜냐면 본인이 제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대세는 또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안인기 대표 유튜브 어떤 내용이 올라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시황 전략 종목을 드리고 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메이저 매수주 찍어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유튜브에서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또 오후에 또 전략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름은 아시죠? 안인기의 인기 종목. 네, 안인기 치시면 안인기 인기 종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승한 이후로 지금 구독자가 약 2,00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요즘 대세가 안인기야? 오케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2,000명이면.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와우넷의 안인기 좀 도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연에도 잡혀 있고 내일 아침 7시에 국고초도 잡혀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계속 그냥 안인기 그냥 계속 안인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안인기 대표님이 준비하신 알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너튜브들 여러분들 좋은 정보 있으니까요. 많이들 가서 한번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면 구독이든 좋아요든 그렇죠. 눌러주시는 거니까요. 네. 한번 보시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위에 빛나는 우리 강재현 대표님. 네. 어떻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체감을 하시나요? 조금 합니다. 조금? 조금. 그래요. 어떤 면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 안인기 대표님이 우승하셨기 때문에 안인기 대표님이 뭐 대세처럼 여기저기 나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냥 소소하게 유튜브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깡센. 깡센. 이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강재현 주식 TV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강재현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소소하게 좀 늘어나서 강재현 좋습니다. 대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저는 이제 장중 시황을 매일 올려드리고 매일이요? 네, 몇 매일 시쯤에 올려드리고 올려주시는 건가요? 12시 전후로 항상 그러면 올립니다. 그날 지금 그 장이 한참 열리고 있을 때 궁금하시면 강재현 대표한테 가서 그죠.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황의 그림을 다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말씀드리고 그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시황부터 해서 대형주 종목별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들이 자세하게 또 체크하실 수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그럼 이름 바꾸시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네, 얼마 안 되는데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원래 2,700명 정도였는데 이제 2,800 직전입니다. 2,800 직전. 예, 바로 그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000은 넘기지 않을까 최소한 요 정도 네, 기대해 말씀을 봅니다. 드려보면서 가겠습니다. 강재현 대표님도 강재현이라 검색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찬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요. 가셔서 꼭 한번 좋은 정보도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갈 텐데 1등을 하신 안인기 대표님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은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요. 아, 오늘 코스닥. 네. 코스닥에 이런 숫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경이로운 숫자가 찍혔던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먼저 우리 안인기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진짜로요? 네, 네. 네. 뭐 메이저주 반짝반짝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 날았다 등등을 고민했다가요. 한번 꽈습니다. 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잔치였었지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면서 움직임 좋았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무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조 3천억 순매수, 기관들이 4천억대 순매수하면서 1조 7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종가상 11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를 10년, 20년 전부터 혹은 어제 그 열심히 샀던 분들 손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물린 사람 없이 다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뭐 마이크론이 또 4% 가까이 또 올라왔던 모습 좀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AI 훈풍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주, 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우상향 전개. 제가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아침부터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이 그냥 막 시장가로 매수를 시장하는데 와 삼성전자 일 내겠다 생각했는데 앞에 고점 돌파 안 하고 신고가 돌파 나와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TSMC라든가 다른 쪽의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메이저들이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되었던 모습. 그래서 삼성전자 슈팅 나오고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향 종목들 PCB 네. 쪽에서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또 뭐 워리 IPS, 테스, 한미반도체 등등 다수의 IT 소부장들이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의 잔치. 그런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돈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연출되고 또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약간 지수는 좋았습니다만 다른 쪽 종목들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조선, 철강, 방산, 뭐 원전 이쪽은 좀 쉬어 내려오는 모습 보여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지수만 좋았던 시장에 삼성전자는 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우리 안인기 대표님께 환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 24일 날 환율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환율이 어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씩 꺾이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좀 투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해보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환율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가야 될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달러 강세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에서의 이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이 엔화든 위안화든 또 원화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시장 달러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요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1,100원대 연출되었던 구간도 있었었고 또 1,250원대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속 우상향 연출되었고 주봉 차트 모습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V자 반등 나와서 이번에 1,500원 돌파 나오는가 싶더니만 이제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래일 때 굉장히 좀 많이 내렸죠. 1,484원대까지 갔다가 그렇죠. 또 1,450원 이탈되었고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24일 날 하루 만에 32원이 내렸어요. 맞습니다. 네. 당국의 개입 플러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책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또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잘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대 연봉이 절반 정도인 1,470원, 65원 정도를 일단은 박스 상단으로 보신다면 환율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박스권이 연출. 그렇다고 이제 급락 나올 위치는 아니고 오늘도 아래로 좀 길게 달렸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현재로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부담에 의한 어떤 시장의 왜곡 현상은 이제는
거의 뭐 사라지는 분위기고 특히 오늘 환율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매수했는데요. 선물도 7천억대 매수하고 그렇죠. 코스피 1조 7천억대, 기관들도 5천억대 매수, 코스닥도 1,470억, 3,600억.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했지만 안정적인 환율의 영향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상승 가능성. 내년 초 정도면 되면 이제 4,200 돌파 나오고요. 그리고 4,4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될 수 있어서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몇몇 종목들에 의한 집중력 갖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 차분한 꾸준한 시원한 결제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율 얘기도 해 주셨고요. 앞서 시장 이야기, 외국인들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지금부터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산타 랠리도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모르게 네.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거래일도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 거래일 남았죠. 이 거래일 딱 남은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될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내년도 전망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업종 대표 종목들 견조한 모습 보였다고 본다면 보유 중인 분들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엔 이제 배당 나오는 만큼 이제 배당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매매 거래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장중에 공개 방송 때 이제 메이저 매수주 아침에 6종목을 드렸었는데 6종목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예상하지 말고 이쪽이 좋아질 것이다, 뭐 좋아지지 않을 것 예상하지 말고 그냥 장초반부터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쫓아가는 전략. 그 종목이 그날 시장에서 바닥주는 슈팅이 올라오고 고점주는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메이저 매수주의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의 긍정적 전략을 잘 세워가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말은 좀 쉽지만은요 생각보다 또 전략을 좀 취하기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또 일부 또 로직에 의해서 또 매매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잠시 우리 PD님께서 요 점세시 한번 좀 잡아주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발생 종목, 그다음 외국계 증권사 매수주 발생 종목, 그다음 종가 고가 보합권 이상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형솔루텍 신고가 나왔고 온코니 테라피틱스, 오름 테라피틱, 한미반도체, 에이벨 바이오, 삼성전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안에서 이제 4종목을 또 제가 아침에 메이저 매수주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양봉 뜨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또 급등 돌파주 메이저 매수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제형솔루텍, 온코니 테라피틱, 원힐홀딩스 그저께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 한미반도체 등등 종목들 계속 접근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가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로의 집중 매매 전략으로 네.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취해가는 것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딱 이 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안인기 대표님은 다음 주에도 1위 우승자로서 베스트 파트너들과 함께 쭉 계속 출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연초에 늘 항상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전강, 후강 뭐 네. 이런 거. 일단 내년 상반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2달 횡보하고 있어요. 이 횡보는 더 가기 위한 횡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이 상승 무드가 내년 초에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점에서 이렇게 또 큰 폭의 상승 나왔었고 1000포인트 올라왔었고요. 그다음 박스권 연출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 또 다시 이렇게 슈팅 좀 나와서 1000포인트 가까이 또 올라왔고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박스권 연출되고 있는데 요 고가에서 횡보하는 흐름은 고가놀이 패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저점에서 시원하게 올라간다면 저는 400에서 한 60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한 만큼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1, 2, 3월 1분기 안에 4,400에서 4,600까지는 올라가는 시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지금 신고가 랠리 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상승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에 전강. 네, 그리고 슈팅 나오면은 막판에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오바 나오게 되면은 후약. 그래서 전강 후약 전략에
상반기 내내 시장 주도주 같이 집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의 주도 섹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반도체. 반도체 아, 반도체 좋죠. 반도체. 반도체. 좋습니다. 이 네. 정도로 여쭤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계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강재현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은 체감이 안 좋은 날이다. 체감이 안 좋은 날이다. 앞서 안인기 대표의 한 줄 평각, 정반대죠. 네, 아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를 중심한 소부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종목이 좀 더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하게 갖고 계시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소부장이 없으신 분은 완전히 소외를 받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딱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뭐 1조 7,8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5,550억을 매수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만 거의 2조 3천억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런데 이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IT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우선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2조 1,900억 그리고 기관에서가 7천억. 그럼 결국은 뭐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4천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1,500억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감이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라도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지수 상승도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버리면 오늘 체감은 마이너스 1.5% 정도의 하락 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말씀은 기존에 그랬듯이 대형주 단 위주로 반도체 대형주 단 위주로 시장은 계속 움직였다. 이 그렇죠.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4분기 실적이 1월 8일 정도 잠재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19조,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100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삼성은 19조. 19조로 나온 4분기가 19조, 내년에 대한 전체 가이던스가 100조. 100조. 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우선주까지 포함할 때 시가총액이 770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 10조짜리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100조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를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재 11만 7천원에서 종가가 마감되었는데 15만 원 근처까지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반도체는 확연하게 좋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가 되는데 다른 것들도 가기에는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 연말까지는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급은 결국은 대형주 단 위주로 쏠린 수급이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대형주 단 이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눈여겨본 혹은 들어왔던 섹터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다른 쪽을 본다면. 들어온 쪽은 많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가 사실 우리 아까 뭐 2거래 남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2거래 남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나고 나면은 바로 월요일날 배당 락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둔해지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미증시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조금 다음 주에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타랠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해서 연초 한 2거래 정도, 한 거래 수 따지면 7거래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산타랠리 아닌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없었다. 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은 그래요. 종합주가지수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상승했을 때가 상승 일수가 48거래, 49거래였는데 지금까지가 현재까지가 39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월 둘째 주까지가 가야지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 구간 들어오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음봉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진 않은데 3거래 연속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침에 떠서 나머지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형주 쪽에서는 그나마 유지를 했는데 중형주 쪽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지금 한 2주 동안에 4% 정도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형지수 보게 되면 1.45% 하락이니까 개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중형주나 소형주 이쪽 또한 하락이 또 있었고요. 코스닥 이쪽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하락이 2% 정도 빠졌다가 되니까 실제로 체감은 산타랠리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이야기고 나머지 분들은 체감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여쭤봤을 때 산타랠리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우리 강전 대표는 산타랠리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까치랠리 네. 저희가 만든 아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쓰고 있는. 그래요? 왜냐하면 산타랠리는 우리가 만든 말 아니잖아요. 하지만 까치랠리는 우리가 만든. 최기훈 앵커께서 만든 얘기 같은데 그죠? 어쨌든 네. 맞습니다. 까치랠리. 네. 까치랠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 또 유효한가요? 계속해서? 네, 유효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네. 2026년도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인기 대표 좀 나눠서 좀 본다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보고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반기를 노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이른 것 같고. 예, 왜냐면 저도 우리 동의합니다. 6개월만 생각해도 사실 그럼 먼 시간에서 상반기까지만으로 한번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그럼 까치랠리 저희가 많은 랠리를 만들었죠. 까치랠리 그리고 3월 4월에 오면은 벚꽃랠리 오. 네. 그리고 5월 6월에 오면 장미랠리. 오. 그래서 까치, 벚꽃, 장미까지 쭉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2달씩 나눠봤습니다. 1열은 까치. 일단 있을까요? 까치 랠리? 있다고 봅니다. 그 그러면- 이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3, 4월에 벚꽃 랠리. 1, 2월 달에 가하면은 3, 4월 때는 잠깐 쉬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우상향의 그림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 6월에 나오는 장미 랠리는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도 섹터는 어느 쪽이고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시장을 끌고 간다 쪽에서는 주도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세가 제일 크냐 상승률이라든지 우리가 베타 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시장 대비해서 얼만큼 더 세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한 이쪽에서 지수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나타내 줄 거냐는 부분에서는 여기선 약간 그래도 중립 정도, 시장 수익률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인 쪽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지금의 전략은 좀 단기적인보다는 좀 구체적인 전략이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지금 앞전에도 제가 이제 연말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드린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당분간 연말 거래 수도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아니다. 매매할 구간이 아니다. 네, 오히려 분할로 조정 시에 받는 건 괜찮은데 이게 배당 기준일까지는 어쩌지 버텨도 배당 락 그다음에 뭐 기대치 등등 하더라도 1월 둘째 주까지는 아까 제가 차트에서 이제 날짜 수를 그려드렸듯이 1월 둘째 주까지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이렇게 잡고 그 이유를 보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배당락이 12월 결산 범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원래 연말 끝나고 나면 금융투자에서 약간 물량이 출회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조정 시에 분할로 받으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자, 시즌3 우승자가 바라보는 오늘의 이슈 만나볼 텐데요. 이름하여 주식왕의 시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사상 최고치 경신한 삼성전자 16만 원까지 간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6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부터 반도체주들의 전망과 투자 전략,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사상 최고치 경신한 삼성전자 16만 원까지 간다. 노무라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요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긍정적인데 이번엔 삼성전자다라는 식의 해석이 시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안인기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이슈니까요. 먼저 들어보고 추가적인 질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대 순매수, 기관들이 4천억 이상 순매수. 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7,700억 대 순매수. 결국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매수에 전략 취한 건 아니고요. 결국엔 올라가니까 또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 HBM3 에디션이 지금 공급 부족이 형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4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 가능성.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도 중국에 내년 2월부터 계속 수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H200이 지금 공급량이 딸리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범용 D램 또 뭐 서버용 D램 가격이 4분기 때 30에서 40%. 그리고 50에서 60%대 가격이 확쭉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가격과 또 D램 가격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 일단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매출도 좋아지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아까 우리 강전 대표께서 이제 100조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133조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오버하긴 합니다만 지금 2분기 때 완전 저점 찍었죠. 2분기 때 뭐 4조 6천억 찍었고 3분기 때 12조 찍었고 예상치는 이제 4분기 때 15조 6천억대 예상인데 제가 볼 때는 4분기 때 한 17조까지 아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내년에 20조 이상 매 분기마다 올라간다면 100조 정도를 저도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33조까지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내년이 정점이 아니라 2027년까지도 계속 우상향 전개될 수 있다는 점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종목이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 이제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200% 올라와가지고 투자 경고를 받아서 지금 뭐 신용도 안 되고 또 두루두루 안 됐는데 오늘부터 또 장 끝나고 뉴스가 좀 나왔어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목은 1년에 200%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코멘트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2%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또 뭐 메모리 반도체의 품귀 현상과 실적 개선, 그다음에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삼성전자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16만 원 코멘트 나오고 SK하이닉스 지금 88만 원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동의를 하면서 메이저가 매수를 한다면 긍정적인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적극적인 전략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뭐 첫 번째는 AI 수요 확산을 빼놓은 걸 수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HBM3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따지면 HBM4 상용화 이전까지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귀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 회복과 목표 주가 상향이 또 하나의 지켜봐야 될 점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아무래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이번에는 삼전에 더 열강을 하는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권위는? SK하이닉스는 바닥에서 3배 정도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다. 삼성전자는 이제 딱 한 15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140% 정도. 가격 메리트 본다면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탄력성은 어떨까요? 저는 둘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차트를 잠시 보면 좀 될까요? 그러시죠. 차트 어떤 차트일까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이미 저점에서 지난번에 이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11월 11일 때까지 이제 딱 2달 동안 한 40% 정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냥 기관들이 열심히 또 매수해가지고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요거는 앞에 거 좀 돌파 좀 안 됐지만 저는 지난번 11월 10일 날 고점대 돌파 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는 한 60% 정도 올라왔던 때여서 7만 원대에서 이제 11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먼저 횡보를 하다가 요번에 또 정별 돌파 나오면서 시원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SK하이닉스는 기관들의 매수 좀 많았었고 삼성전자는 기관들도 열심히 매수했지만 외국인들 같이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를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3 에디션에 대한 납품이 좀 지연되거나 잘 안 됐었는데 이번 본격적으로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에 또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같이 놓고 보는데 삼성전자도 괜찮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전공정 IT 소부장주들 후공정주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쪽 뭐 또 FPC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삼성전자 향, 마이크론 향, 또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매수 전략, 또 홀딩 전략, 그다음에 또 고점 매도, 저점 재미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그러면 명쾌하게 OX판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1분기까지 갈까요? 내년도 1분기까지 우리가 자금만 넉넉하다면 둘 다 담으면 좋겠죠. 둘 중에 근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어느 쪽의 선택이 더 현명할지 52조 신고가를 돌파한 삼성전자 뭐 역대 최고가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역대 최고가의 삼성전자가 1분기엔 더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고 탄력성도 좋을 것 같다. X 파란색이니까요. X 삼성전자고요. 아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점유율 우위도 있고 기술력의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약간 박스권에서 힘을 모아가고 응집해서 모아가고 있지만 이 탄력성은 훨씬 더 무시 못할 것이다. O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두 분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O 하이닉스, X 삼성전자 하나, 둘, 셋. 1분기 두 분 다 삼성전자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재원 대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며칠 전에 사실 한번 했었죠. 삼성전자 했었는데 그때도 다 공통적인 의견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안인기 대표님이 워낙에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한 것만 좀 짚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좀 잡아주시면은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월봉 차트니까 이게 장기 사이클인데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 한 15년 된 화면입니다. 굉장히 장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이제 사이클에서 바닥을 항상 여기서 만들고 왔었는데 그러면 상단 자리대가 이번에 나온다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그림이 갑니다. 그러면 1분기까지만 한다도 대략 1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긴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사들이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독점한다 돼버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다 갔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경제에서 밀렸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외국인에 던졌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HBM4 킬테스트도 굉장히 잘 됐고 네. 레거시 반도체 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다, 매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외국인 계속 사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늘 고가를 만들 때는 특징이 뭐냐면 기관이 물량을 최대치를 잡거나 외국인이 물량을 최대치 잡을 때가 고가입니다. 자 반대로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에서 승자가 됐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지고 있었냐? 외국인들이 다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11월 달에 하이닉스에서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물량을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물량까지 꽉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꽉 채우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일부 파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쪽이 어디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더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더 없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은 앞서 안인기 대표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 보면은 차트 그림상 예상의 어떤 목표치를 뚫고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현 시점에선 현 시점에서 저는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인가요? 사신다면 네. 분할 매수, 사신다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네. 갖고 계시다면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네. 사신다면 분할 매수. 그죠? 어, 파신다면 분할 매도. 하지만 뭐 매수를 하실 거면 이왕이면 삼성전자 쪽으로 보는 게 더 좋다. 매력적일 것 같다. 결국은 차익 실현이네요. 그죠?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뭐 88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하이닉스는 아까 우리 간단하게 시가총액으로 얘기할 때 하이닉스 현재 시가총액 430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시가총액 삼성전자 내년에 100조를 나타내면 1000조. 근데 하이닉스는 내년에 순이익이 43조까지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더 나온다면 5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봤자 500조, 53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먹을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 한 번 더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하고의 연동성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약세 뜨면 하이닉스는 바로 약세 뜨는데 요즘 마이크론이 신고가 계속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 딱 와 보여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약간 차익 실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인기 대표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실적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근데 앞서 실적들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실적은 둘째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로 좀 봐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는 빠져요. 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더라도 주가는 빠집니다. 네. 요번에 1분기에 대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일부 차익 실현이라든지 너무 8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형 우리나라 제일 큰 종목을 갖고 저희가 네. 방망이 너무 짧게 쥐고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놓고의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4분기 예상치가 15조 7천억 정도인데 네. 아마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 17조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2분기 때에 HBM 3 에디션이 계속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저는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 나오면서 돌파 나올 적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에 우리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때마다 빠졌던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때를 틈타서 이제 메이저들이 매도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날 이제 흔들리거나 또 침체를 보이거나 또 눌려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본격적으로 앞에 좀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패턴에서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좀 더 시장에서의 주도주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면 메이저들이 매도치지 않는 한 주가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노무라에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뭐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감보다는 어쨌든 만일에 조정이 나온다면요. 네. 우리 최규 앵커님 말씀대로 저점에서 물량 좀 모아가는 전략. 메이저가 매도치지 않는다면은 조정은 또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투자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속 매수의 전략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HBM4에 대해서 내년도 내후년도도 지금 계속 시장 매출이 HBM4가 지금 55%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팔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완전 어느 정도 냉라인 이탈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급등 나오면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가 맞겠고 은은한 우상향 전개되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홀딩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 삼성전자 16만 원까지 간다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더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1조 달러 릴리가 손대면 뜬다. 국내 바이오 희비갈은 릴리 효과입니다.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릴리와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주가와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뛴 반면에 계약 지연이나 평가 연장 소식에는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바이오주에는 기회이자 앞으로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수익왕 파트너들과 함께 현재 바이오주의 흐름 짚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릴리가 손대면 뜬다. 국내 바이오 희비갈은 릴리 효과. 그래, 이 이슈는 우리 강재원 대표가 준비를 했는데 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확연하게 다 가져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올라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반등의 중심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헬스케어 이쪽이었는데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ABA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또 하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양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양도세. 그래서 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대주주 요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배당 기준이 전까지는
50억 이상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까지가 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배당 하나 끝나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끝나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부터 담아야 된다. 왜냐면 내년 1월 중순에 JP모 헬스케어가 있고 그 최근 들어서 워낙에 수급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개인들 선호 쪽으로 많이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슈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오늘 그나마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1분기에 있을 어떤 이벤트 이슈를 앞두고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저는 약간 또 제가 대형주만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거 선반인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선반영이 된 것 같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1월 효과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정책 관련주 이런 쪽 많이 움직였고 네. 제약바이오 쪽도 사실 JP모 헬스케어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올해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너무 빨리 움직인 게 아닌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계약건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는데 너무 빨리 제약바이오 쪽이 올해는 11월 중순부터 움직였으니까 벌써 한 달 반 동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세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대신에 1월 달 좀 들어오면서 바로 좀 차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 미리 선방하다가 돼버리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되기 한 며칠 전부터 네.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 아니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올라오면은 한번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입니다. 오히려 네. 그래요. 이것도 OX 해봐야겠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지금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꼭 담아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아닌 것 같다.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이게 갈리네요. 안익 대표는 지금 내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를 꼭 담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 진행했었는데 네. 장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메이저 매수 추천드렸던 게 에이빌바이오하고 오름 테라퓨틱, 그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등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내년 초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먹그사는 또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일라이 릴리 쪽은 또 에이벨 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 화이자라든가 또 앞으로 좀 큼직한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한민국의 뭐 유전자 치료제부터 해서 이중항체라든가 ADC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CDMO 쪽이라든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기술 협약 그다음에 또 뭐 수출 등등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같이 협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때마다 뭔가 시원하게 또 슈팅 나오고 실제로 또 계약금도 들어오고 또 선급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업무 협업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의 대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 전략으로 취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 그러니까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그 일정을 앞둔 단기적 매매 전략.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우상향 홀딩이지만 단기적 급등 나오면 고점 매도 또 저점 재매수. 그렇다면 앞서 이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면 현재 선반영보다는 적정 평가를 받거나 기대감에 의해서 메이저들이 먼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뭐 성장성도 얘기 나올 수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업무 협업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올라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sektor도 철저하게 장치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강재현 대표는 X를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여쭤볼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들여다보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뭐
오늘 뭐 릴리의 지분 참여 같은 경우는 좀 뭐 늘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슈고 결국은 2026년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역시 기술 이전 쪽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잠자고 있던 다른 섹터들 연말 다가오면서 CDMO 좀 뜨거웠고요. 기술 이전도 뜨겁고 ADC도 좀 괜찮았었던 느낌이 있고 그 전으로 좀 가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좀 달려왔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쪽 섹터도 좀 순환하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도에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섹터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2026년도 시장은 실적 장세일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사실 크고 길게 오래 가는데 제가 보는 내년 시장은 실적 장세 쪽에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도 사실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 했을 때는 약간 성장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발되거나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라고 한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JP모건 컨퍼런스가 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기업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내용이 한 2주 전부터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참가 기업부터 뭐 어떤 걸 주로 발표할 거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미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가 무슨 핫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핫케 시작하기 바로 전날 2, 3일 전부터는 차익 실현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발표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기술 이전 계약이 굉장히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미 기술 이전 맺은 기업들이 뭐 추가적인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기업들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을 먼저 정리부터 해보면은 결국 네. 기술 이전을 가장 큰 화두로 놓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근데 우리 강지원 대표는 대형주 단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급 정도 되지 않으면은 강지원 대표의 그 범위 군 네.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 정도 제약바이오에서는 들어올까요? 보는 것들이 네. 올해 같은 경우 한미약품, 한미약품 그 예전에는 유한양행, 그 다음에 지금 세트리온 정도, 그 정도. 요 정도 봅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은 역시 제약바이오는 아니겠네요. 네, 아닙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님께 어쩔 수 없이 질문이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안인기 대표님은 2026년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만약에 어떤 섹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게 좀 오히려-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렇게 순환의 장세로 이어질까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됐죠. 네, 오히려 저는 IT를 얘기했고 우리 강진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 얘기했는데 네. 제가 제약바이오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그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네, 탈모 치료제. 네, 이 건강 보험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근데 현대약품 또 JW 신약, 위더스 약이 한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나온 종목들 일단은 일단 또 좀 제끼는 게 좋겠고 알테오제는 지금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청 허가라든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알테오제는 회복력 여부가 제약바이오의 단기적인 또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ADC 쪽에서는 리아켄바이오 긍정적, 이중항체 테마 쪽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 긍정적이고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최근에 CDMO 쪽에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긍정적.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펩트론, 올릭스, 뭐 DX, BX,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좀 누워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역시 D&D 파마텍이 또 GLP 계열 쪽에서 이제 계속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반등의 중심에 있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오름 테라피틱이라든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논리목 조정 시 저점 매수를 보면은 지금 각 섹터 비만, 당뇨 그리고 또 뭐 ADC 또 SG 제형 쪽 그다음에 또 CDMO 쪽 그리고 뭐 정부 정책 그다음에 또 뭐 당뇨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이제 또 치매 치료제 등등 그렇게 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계속 순환매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을 잘 세팅시켜 놓고선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네. 매수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단기적 전략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제약바이오주의 단기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게 참 사실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움직이는 종목들로 수급 좋은 종목들로 집중하자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릴리가 손대면 국내 바이오 힙이 가른 릴리 효과라는 이슈 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강재원 대표님 더 첨언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이슈까지 시즌3 우승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시즌3 우승자,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 1분기까지 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삼성전자향 메모리 반도체주 후공정주 쪽의 대장, 횡보 후 돌파 상승 기대, 실적 개선 메이저 매수 중, 우상향 기대, 그래요. IT 소부장. 네. IT 소부장에서 좋은 건 다 갖다 네, 다 끌고 오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안 가는 게 이상한데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량, 거래량. 두 번째 메이저 매수, 세 번째 실적 개선, 네 번째 같은 이제 섹터의 종목들이 같이. 그래요. 결론은 실적. 그리고 실적. 같은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이쪽으로 몰고 와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해보는데 그렇다면 안인기 대표가 선택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익 IPS3 소개시켜드려서 좀 눌렸지만 또 한번 슈팅도 나왔었고요. 테스도 말씀드린 이후로 또 움직임 좋았었고 지난주에 또 한미반도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공조주 쪽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그다음에 검사, 그리고 패키지 쪽에서는 그래도 AI 수요 확대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뭐 주요 고객사 계속 이제 글로벌 빅 업체이기 때문에 D램 가격의 상승과 또 고부부 가치 제품의 또 비메모리 쪽에서의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적 잠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068억대 나왔어요. 올해 예상치는 1,375억이니까 30% 이상 증가되고 1분기 때 117억, 2분기 때 302억, 3분기 때 384억. 지금 거의 뭐 100%, 150%씩 올라가면서 4분기 예상치는 570억, 내년에 700억, 900억, 1,100억 이렇게 올라간다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한 20% 가까이 또 영업이익률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움직임은 굉장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PCB 쪽의 움직임 좀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이 연출되지만 지금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종목도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만 초반에서부터 강력하게 3만 원대까지 움직임 좋았던 때가 좀 있었었죠. 이때 AI 반도체에 대한 붐이 좀 일어나가지고 삼성전자 먼저 올라갔었고 SK는 같이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었고요. 그러나 이제 메이저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틈을 타서 올라가줘야 되는 요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해서 슬슬 좀 가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아직까지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번 고점 마디까지였던 3만 원대까지는 이번에 또 1월 뭐 중순 후반까지는 한번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현재로서는 충분히 낙폭과대 또 저점 매력 그리고 메이저 매수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의 랠리가 펼칠 수 있겠고 DMI 차트 매수 신호가 이렇게 화살표가 뜨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27,000, 3만, 뭐 33,000원대까지는 길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있어서요. 눌리고 조정 나온다면 하나마이크론은
저점 매수는 긍정적이다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하나 마이크론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 강지원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마이크론. 네, 괜찮게 봅니다. 끝인가요? 네. 근데 강재현 대표의 어떤 스타일상 네. 하나 마이크로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우리 한번 삼성 얘기할 때 네, 오니 IPS, HPSP,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그렇죠. 막 이렇게 또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같이 봅니다. 소부장에서 네. 괜찮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또한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면 무조건 긍정적 아니에요? 그렇죠. 강재현 대표의 기준에서는 1조. 1조면은 무조건 긍정적인 거. 하나 마이크론 지금 1조 6천억이에요. 긍정적이죠. 완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1조를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네, 1조 이상 근데 종목이 1조를 고집하셔도 되는 게 네. 1조를 고집하셔서 2위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고집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라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무거운 종목으로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수익률은 좀 더 탄력성 있는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제가 깨졌죠. 강전 대표님께서 선물하고 옵션도 리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100전 99승입니다. 100점 99승. 네, 정확하게 방향성 추세 추종하면서 대형주 쪽에서 올라갈 쪽에 잡아내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최고의 실력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제가 뭘 좀 사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뭔가 좀 사주셔야 되는데 사실이니까. 네, 왜냐면 그럼요. 또 선물 같이 하시는 게 이제 강재원 대표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로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되고 네. 대형주 끌고 갈 때는 지루할 때가 있어서 지루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하나 마이크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그럼 강재원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도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역시 정부 정책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재원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강재원 대표의 탑픽 종목은 OCI 홀딩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이 종목은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 새로운 종목을 자꾸 알려드리는 것보다 좋은 종목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다는 관점도 있고 이제 어느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차트에서 수급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형주는 원래 매집이라는 과정이 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시아 홀딩스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5년 가까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시아 홀딩스는 직전에 요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오시아 홀딩스가 2023년도까지 실적이 워낙 좋아서 배당주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 락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경계감이 이번 주 좀 내려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는 이 화면인데 시장에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유통 물량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가 여기까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 지금 현재 연기금과 외국인이 둘 다 같이 샀습니다. 같이 매집을 해서 딱 중간치 정도만 있죠. 반대로 그렇게 되면 개인들 물량은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주도가 중심이 돼서 갈 거냐,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나 외국인 입장 둘 다 똑같은 게 이 기업이 정말 실적도 좋아지고 정책 모멘텀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면 실제로 위로 크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위에서 매물소하고 눌림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가 12만 원 이하부터 11만 원 초반까지 딱 분할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 11만 3천 원, 5천 원 정도 맞추시면은 네. 딱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12만 원, 13만 원짜리 돌파하면은 마디 하나가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제 윗자리를 크게 볼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 홀딩스 우리 강재원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OCI 홀딩스 아쉬운 점 있을까요? OCI 홀딩스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 때 그때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메이저 매수 드렸던 게
OCI 홀딩스하고 나노팀 그때 장대 양봉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정배열의 돌파 나올 때의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외국인들 견들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장대 음봉 나왔지만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친환경에 대한 요때 한번 제가 또 공개 방송 때 한번 장 초반에 말씀드려서 또 장대 양봉 그저께도 이제 또 슈팅 한번 나왔었고요. 오늘 음봉이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음봉주가 생각보다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만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그 싸움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횡보 위에 재차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저는 충분히 수급주 올랐을 적에 물량 모으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OCI 홀딩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준에 놓고 선정하셨을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주.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향후 이 경구용 먹는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 대장주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가 향후가 기대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이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의 내마속의 탑픽 종목은요. D&D 파마텍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D&D 파마텍 안인기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볼 텐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내마속의 탑픽이라 해서 좋은 쪽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종목에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호불이. 그렇죠. 아쉬운 점, 안 좋은 점은 우리 강재원 대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고 좋습니다. 강재원 대표의 종목에 대한 아쉬운 점은 우리 안인기 대표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인기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D&D 파마텍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주사제인 비만 당뇨 치료제주들은 이 사용자가 조금 무섭습니다. 사용자가 무섭다. 아파요. 그래요? 네, 비만 막 배에 찌르고 위고비부터 해가지고. 그 아픈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맞아가지고. 주사라는 생각이 일단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먹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주에 일단은 미국 FDA에서의 이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계속 산업화 많이 또 판매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GLP-1 계열의 이 비만 당뇨 치료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혈당도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에 대한 호르몬 제형이기 때문에 이쪽을 기반으로 한 지금 당뇨 비만 치료제는 생각보다 부작용도 적고 그다음에 효과가 좀 뛰어나다. 최근에도 이 전 임상 결과 이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METGGO 맷고의 전 임상 결과를 10월 달에 미국 비만합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29%대의 효과가 이제 발생되었다라고 보고서 나온 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쪽 잠재력에 대한 입증과 또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D 파마텍이 그쪽 관련주에 뭐 지방 간염도 있고 또 파킨슨병, 또 알츠하이머병 등등의 치료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쪽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아마 탑픽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충분히 고가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번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2만 원대에서 지금 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난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떴을 적에 이때가 저는 끝이라고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거래량 양봉 떴을 때가 요 라인의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구간에서 충분히 10여만 원대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한 30% 이상의 또 돌파 좀 나오시는 본다면 저는 뭐 눌림목 조정 나온다면 또 매수의 전략 취하면서 목표 가격을 12만 원대 이상의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88,000원 정도 제시하면서 추세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해 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D 파마텍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좋은 말씀 쭉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재현 대표 D&D 파마텍에 대한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없는 아쉬운 점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을 만한 사항도 있으시면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의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 음. 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나중에 기술 이전이라 했을 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이게 특례 상장 기업이라서 지금 현재 2년 차 이제 내년에 되면 3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적자도 계속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현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우선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란 의구심도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상관없이 가는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노파심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래 제약바이오 이쪽은 네. 성공하면은 대박이다라는 논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 현재 주가가 워낙에 단기간에 기대치가 높게 도는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진다 했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잠깐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우리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기술 이전한다 계약 맺었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실제로 내용이 딱 공개되었을 때 주가가 차익 실현이 굉장히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오스코텍하고 뭐 같은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이 종목 아니고요. 이 종목.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수급이 위로 가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위로 뚫어내면은 위가 뚫린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많이 밑으로 84,000원짜리 때 깨버리면은 그때는 한 차례 밑으로 이제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되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안희 대표님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 쳐내시는 걸로 잘하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손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D&B 파마텍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혹은 체크해야 될 점 우리 강재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선정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선정하셨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성장 동력. 이제 내년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X 이쪽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을 좀 잘 보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 비슷하게 가져왔습니다. 가장 요즘에 뜨거운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 시스템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설명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면은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목표치 라인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 또 재매수하고 이런 과정을 좀 하시면은 사실 대형주는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항공우주 쪽에 대해서 워낙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 자산 가치라든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싸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밑자리를 간다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대가 한번 고가를 만들고 살짝 내려왔는데 이 자리대를 눌림으로써 잡아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을 좀 해드릴 때 월간 차트를 갖고 설명해 드렸는데 월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가 뭐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상반기에가 한 220% 정도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조정 받다가 올라왔는데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자리대 한번 걸린다고 했었죠. 이 자리가 61,500원. 그러니까 61,500원 자리대에서는 한 차례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 시장도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위쪽으로 무게를 잡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때 돌파가 났는데 이거 돌파 나면 요 마디폭이 약 16,000원, 1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는 77,000원 정도까지가 기본 마디폭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61,500원이라는 자리대가 우리 일본 차트를 볼 때 61,500원, 62,000원 자리대 한번 걸렸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46,000원 자리대부터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박스권에서의 중간 자리, 이 자리대는 무슨 자리냐? 다시 눌림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다음 주에 하기 좋은 자리대가 딱 이 자리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대. 위에서 분할 매도하셨다면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대.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61,500원, 62,000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시스템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안인기 대표께서 하나 시스템에 대한 아쉬운 점 네. 혹은 주의해야 될 점 있으시면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네. 살짝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V자 반등보단 조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매물백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방산주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또 LIG 넥스원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하락 추세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다 하더라도 매물벽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 플러스 방산 테마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핵심 주도주인 이 한화 시스템의 전략은 나쁜 흐름은 아닌데 실적을 놓고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2,200억대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1,600억 정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좀 아쉽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우리 강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 좀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저는 긍정적인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차트 한번 저도 한번 볼까요? 네. 고점을 찍게 되면 종목이 내려와 버려요. 지난번에 7만 원대 초반 고점 찍고 올해 또한 침체 우하향 고점 이번에 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인데 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이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매물벽이 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음봉이 두 개 크게 나오게 되면은 요 종목들은 이제 바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지면 요 횡보가 요 음봉 두 개에 대한 횡보가 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시원하게 돌파가 좀 나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봤는데요. 안인기 대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선택한 1분기 눈여겨봐야 하는 주식왕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인기 네. 대표님 1위를 하셨습니다. 네. 1위를 하셨기 때문에 1위가 준비한 시청자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안인기의 우승 기념 무료 체험. 어우. 우승을 했는데 무료 체험. 이게 선물일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서울 전화 02-3490-4548로 전화를 주시면은 안인기 대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1등 기념이기 때문에 1등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시작되고 자세한 좀 안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일은 1월 8일 목요일서부터 네. 1월 14일 수요일까지 일주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 VIP 회원님들 같이 또 매매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문자도 드리고 특강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아마 주식 투자하면서 와 이러한 라이브 방송과 문자와 특강을 경험해 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거의 한 2,0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번에 안인기가 우승했기 때문에 한번 나도 제대로 한번 돈도 벌어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동안 좀 계좌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 또 안인기가 바라보는 시장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물밀듯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와우넷 그다음 한국의 TV에서 지금 놀래고 있어요. 와 안인기가 이렇게 화력이 좋았나라고 지금 놀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큰 도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난 안인기 전략 종목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전화 돌리셔서 신청하시고 좋습니다. 저랑 같이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무료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 전화 02-3490-4548로 전화를 주시면은 안인기 대표가 1등 기념으로 준비하신 선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바꾸봐야 된다. 전화 주셔서
이 알찬 선물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안인기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공방이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 때 네, 오늘 여섯 공개 종- 방송 하셨어요? 네, 오늘 공개 방송했는데 네. 6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6종목이 다 급등 나왔어요. 그 이유는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주의 공격적인 매수로 반짝반짝 돌파 나온 거죠. 그래서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골라내는 방법, 그리고 조건 검색식. 또 최근에 제가 매수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우승자의 어떤 긍정적인 좋은 종목들 엄선해서 제가 꼭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안인기랑 같이 열심히 한번 계좌성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입장하시면은 안인기 대표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는 오늘도 11시 50분입니다. 50분, 12시 10분 전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뭐 연말까지 전략, 그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연말까지를 사실 좀 잘 해놔야 2026년 새해 출발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2거래일 남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거의 다 맞게 들어왔듯이 남은 2거래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전략을 좀 세워드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남은 2거래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내년을 준비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방송 끝난 대로 안인기 대표의 무료 방송을 보시고 네. 바로 우리 강재현 대표의 무료 방송을 보시면 딱 맞는 스케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게 맞죠. 수익률 대 1, 2이시기 때문에 그럼요. 두 분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너튜브 하시잖아요. 네, 안인기 그렇죠. 대표는 안인기의 인기 종목. 인기 종목. 구독자가 지금 2만 5천 명 근접. 오늘까지 3만 명 한번. 그래요? 아니 5천 명?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네. 됐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2만 9천 명 안인기 대표의 인기 종목 인기 종목. 치시면은 알찬 정보가 가득 차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건 강재현 대표죠. 그렇죠. 강재현 대표의 강재현. 주식 TV입니다. 네. 강재현 주식 TV. 네. 그냥 강제한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두 분이 정보들 꼬박꼬박 올려주니까 알찬 정보들,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앞서 저희 오늘 시장 관전평을 할 때 안인기 대표님의 한 줄평이 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 2차 전지에 물린 사람 아직 많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길게는 아니고요. 짧게 2차 전지에 대한 고민.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이 시작되면서 2차 전지도 이제 네.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올해까지는 좀 관망을 하더라도 내년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뵐 때마다 섹터별로 하나씩 전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인기 대표부터 가볼까요? 2차 전지 내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9조 원대의 배터리 공급이 해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상승의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모멘텀이 좀 약했던 상황이라서 최근에 완전 5월달 저점, 9월달 저점 찍고 많이 올라왔어요. LNF는 2배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고점이 좀 누워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저는 1파동 상승 이후에 조정파동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 1, 2월 달에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파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2차전 조금 더 인내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내년 1분기 때는 뭔가 좀 반등이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 강재현 대표께는 자동차 한 1분 정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리.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 크게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셨거든요. 네.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 1분기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주도주입니다. 아까 반도체라고 하셨잖아요. 반도체는 시장을 끌고 가고 시장 대비 베타 수익률이라든지 등등등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끌어갈 것이다. 네. 그럼 자동차 안에서도 완성차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품 쪽을 봐야 돼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우선은 자동차 부품이
자율주행과 로봇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좋고 그다음 플러스 이제 완성차. 그래요. 저희 궁금한 섹터의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저희가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인기 파트너의 첫 번째 탑픽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안인기 파트너의 두 번째 탑픽 종목 D&D 파마텍이네요.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재현 파트너의 첫 번째 탑픽 종목 OCI 홀딩스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강재현 파트너의 두 번째 탑픽 종목 하나시스템입니다.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 두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즌3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두 분의 건승을 기대하면서 왕중왕전에서 두 분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